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놓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 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빛입니다. 시 활동가 현석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보신 분은 이 앞에 그 디자인이 콩인가요? 예, 아유, 콩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모자를 쓰시고 오신 함신의 토종 콩식품 대표 함정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함정희 박사님을 모신 것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 먹거리에 철학과 소신을 담아서 하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들었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접하고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작년도 이삭 PD님, 네. 이 대표님이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는가 아십니까?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노벨 의학상 또 후보에 오르셨고, 네. 그 이유는 네. 그 중국의 퇴유 학자님께서 2015년도에 개똥쑥으로 노벨 생리학상을 중국에서 예, 개똥쑥이라는 게 개똥쑥으로 예,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 콩은 정말 10번을 가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고 제가 어느 기회에 강의를 했었더니 그분들이 노벨 재단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네. 집 와서 전부 검증을 하고 저를 그렇게 후보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가게 된 동기가 개똥쑥. 꿈을 개똥쑥이라는 중국 그 과학자를 통해서 보시고 나도 할 수 있다. 예, 그럼요. 그래서 그것이 알려져서 후보 등록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릴 일 또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제가 전북일보를 이렇게 지역신문을 보는데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날짜 보니까 형제간 동생 두 분이 남원하고 장수 경찰서장에 부임하는 경사가 있었더라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근데 또 그날 보니까 또 우리 대표님이 아주 이렇게 뭐라고 나왔어요? 예, 한번 읽어보셔요. 네. 와, 토종 농산물은 약. 와, 토종 농산물이 약이군요. 네, 상품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네. GMO 대체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개발하셨고 또 개발 중에 계십니다. 와. 근데 대표님 그 GMO 하면은 저도 그 당시 생각할 때는 추위나 병충해를 잘 견디도록 그 대량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GMO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라고 크게 타이틀 나왔는데 GMO에 대한 뭐 저기 그 고려대학교 농학 박사님이요 20년 전에 전주시청에서 강의를 하셨었어요. 그때 GMO의 유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토종콩 살리지 않으면 우리 5,000년, 10,000년 역사 문 닫는다는 엄청난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게 어떤 새로운 품종, 새로운 종을 개발했을 때는 일단 한 세대 100년에서 200년을 먹고 검증이 돼야만이 우리 인류가 먹어야 되는데 그거 GMO라는 것은 그때 20년뿐이 안 됐어요. 생긴 지가. 근데 그걸 바로 우리 인간한테 먹게 하면은 그것은 어떤 부작용이 올지 모르는데 당신 생각에 그건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올 거라는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강의를 들으시고 토종콩을 살리겠다.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콩을 좋아했단 말을 들어서 아마 그 강의가 더 가슴에 와닿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주 현 시활동가이지만 전주 서정학교 교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 주로 시와 음악, 역사, 오늘은 나 건강이라는 주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이경의 열사라고 그분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전이 중학교 출신이기도 하지만 또 이 장수 출신이잖아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열사가 되려면은 뭔가 목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2003년도에 멕시코에서 WTO가 있었죠. 네, 세계 무역기구. 네. 무역기구 WTO가 있었는데 그때 장수 출신의 이경희 열사가 가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활복자를 통해 했단 말이에요. 지금만 듣기만 해도 가슴이 찡한데
그분이 가장 주장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 무역 그 세계 기구를 통해서 농업을 말살시키는 농업을 네, 완전히 말살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그 사람들의 그 돈벌이로 이용하는 걸 보고 그분이 그게 농민이 이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그 농업이 없어지는 우리 농산물이 다 없어지는 그들의 어떤 돈벌이로 가는 게 마음이 아팠고 우리나라는 정말 그 종자도 다 애국으로 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망감으로 농업은 다 희망이 없는 그 절망감으로 그분이 팔복할 수밖에 없었던 산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경 열사의 그 뜻과 내가 몸은 가지만 나의 정신은 지켜볼 것이라는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 내용과 간단하게 그분이 자신이 하나밖에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던 이야기. 그리고 GMO에 대해서는 물론 그 아까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방송돼 많은 프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GMO를 많이 했던 데가 아르헨티나던가요? 그 TV에 방송된 부분을 제가 자료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그녀가 촬영한 것은 한 소녀였다. 아이샤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습이었으며 몸이 성장함에 따라 점 역시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 이어서 그 자료화면 중에서 저는 굉장히 눈물이 나네요. 그리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다음엔 다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고민해봐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로지 그 저자가 계시죠? 어떤 책을 썼죠? 오로지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GMO의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 이름도 오로지거든요. 오로지 이분이 저자님. GMO가 왔을 때 문제점을 혹시 오로지 박사를 좀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분을 책을 보고 알게 됐어요. 책을 보고요? 그랬는데 대부분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정말 연구를 해서 왜 GMO가 안 좋은지를 조목조목 학문적으로 다 따져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강의했던 일부분을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의 그 1위라는 질병들이 이렇게 많아요.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비타민 D 결핍증 세계 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임증 환자 20만 명, 선천기형아 7년간 2.3배 증가, 말기 신부전 환자 20년간 15배 증가, 4명 중 1명 정서 행동 장애 아동, 1인당 의사 방문 횟수가 14.6회로 OECD 국가들 중 1위. 그래 내가 느낀 것은 원자력 사고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왔어요. 한국은. 이러한 재앙이 왔으면은 정부에서 뭔가 이상하다 조사를 하고 질병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전문가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하나? 그걸 보면은 이런 걸로 설명해요. 인구 고령화, 고령 출산, 스트레스, 진료 향상, 식생활 내 서구화, 환경 오염. 이거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이거예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찾으려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을 찾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선천기형아, 산모 고령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빨리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난 한 20년간 식품 GMO 수입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GMO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과학적 증거라는 것은 과학 논문에 발표되는 거예요. 어디 추측이 아니라. 한국 질병의 특징들이 이겁니다. 첫째, 압도적으로 세계 1위. 둘째, 여성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고. 셋째,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피해들은 한국의 인구 감소를 악화시켜서 민족의 생존 문제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9가지 모두가 GMO로 해서 일어난다는 과학적 증거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몬산토, 이거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한국의 GM 작물을 팔아먹는 다국적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바로 말씀드린 글리포세이트.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입하는 GM 작물에 잔뜩 흡수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독 중의 독이에요. 그럼 우선 몬산토라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죠. 몬산토라는 기업은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몬산토는 공공의 적 1호이다.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회사.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몬산토의 탁월한 재능은 엄청난 천재성을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전 공작과 철저한 부패를 저지르는 게 몬산토의 탁월한 재능입니다. 이삭비 씨님, 아까 그 GMO의 그 아르헨티나의 네. 이야기하고 이걸 보니까 그 GMO가 갖고 있는 장점에 앞서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GMO를 많이 수입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요, 네. 우리가 세계 인구가 75억이라고 하는데 우리 5천만이 제일로 1등으로 GMO를 식용으로 먹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JTBC 손석희 기자가 하고 있는 대목을 앞부분을 잠깐 보고 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GMO, 다시 말해서 식용 유전자 변형 식품 수입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이 GMO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 식탁에는 우리도 모르게 유전자 변형 식품들이 가득 차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드신 저녁 밥상도 대부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박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주양숙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두부 부침입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 옥수수 식용유를 두릅니다. 가정에서 거의 매끼 요리에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 GMO 옥수수로 만든 가장 힘이 볼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제품 어디에도 GMO 표시는 없습니다. 옥수수뿐 아니라 콩을 주 원료로 만든 식용유, 간장과 설탕 대신 사용하는 액상과당도 GMO 원료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식품회사들은 일반 콩이나 옥수수 대비 20%가량 가격이 저렴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주 원료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GMO 식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요리를 하는 주부들은 이런 식품들이 GMO 원료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GMO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저희 주부들은 브랜드명이나 날짜 보고 대부분에 고르는 경우가 많죠.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동물 실험을 통해 나타났다는 학계 보고는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2012년 프랑스의 한 연구진이 실험용쥐에게 2년간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여봤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신체 각종 장기들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심지어는 종양도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수명도 보통의 쥐보다는 더 짧게 살더라 등등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일어난 것을 미국의 과학 학술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식용 GMO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약처 등 정부기관 그리고 국내 대학 연구소에서도 쥐, 돼지 등 포유동물에 대한 실험이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GMO 원료는 간단한 통관 절차만 거치면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후 식품공장이나 사료공장으로 옮겨져 식품이나 사료로 만들어집니다. GMO 원료를 사용해 완제품을 만드는 식품업체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식량 GMO 최대 수입국인 만큼 우리나라도 그에 걸맞는 안전성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논란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소비자로서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이미 우리가 한 20여 년 먹고 있거든요. JTBC 정재윤입니다. 자, 이 GMO의 문제를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먹거리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 아르헨티나의 젊은 청소년들은 이런 문제를 알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들은 그 부모님들하고 그 아이돌 이제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서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GMO의 그 피해 그리고 몬산토 글리포세이트의 피해를 전부 백성이 알아서 그걸 퇴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또 이삭비 씨님은 또 사회를 움직이는 시인으로서 우리 역할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비 씨님이 좀 마음이 무겁죠? 네, 저는 계속 GMO를 계속 먹어서 갑자기 무섭고 겁나고 이게 핵폭탄이구나, 보이지 않는 손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그것을 개발하셔가지고 해독하는 또 다행히 해독하는 그 음식을 개발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살아야겠구나. 이삭비 씨님은 네. 말하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르고 또 막연히 알고 먹었던 거에 대해 걱정을 했는데 또 우리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 또 우리의 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한 분이 바로 함신의 토종콩죽분의 우리 함정희 대표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의 청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GMO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이야기를 자료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2015년 3월 20일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기관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글리포세이트를 비롯한 5가지 제초제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그 요약본이 저명한 의학학술지인 란셋 온콜리지에 실렸고 그들이 검토한 모든 연구가 실린 논문집도 곧 발간할 예정입니다. Our working group concluded glyphosate is likely to cause cancer in humans. 이삭비님, 네. 우리가 일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 고발 뉴스처럼 돼버렸는데 네. 물론 그 저렴한 비용으로 어떻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GMO 측에 볼 때는 조금은 마음에 좀 부정적인 면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 먹거리에 대한 경종이고 다른 생물체에 주입된 유전자가 과연 인간에게 얼마나 유해한가에 대한 것을 여러 자료화면에서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정희 대표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행동하고 나름대로 이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걱정하고 살아가는 선구자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2부 순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방송을 마치면서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삭 PC님? 마음이 또 무거우면서 희망을 또 갖게 됩니다. 네. 우리 함 대표님은 제가 알기에는 사실 선구자적 삶이 될 때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갈등의 이야기 2부에서 좀 들려주시고요. 저희가 GMO 이야기 하면서 정말 학교 급식에 이게 들어오는 것 같은 갑자기 걱정이 되고 있는데 혹시 현재 GMO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다 먹고 계시죠. 뭐 학교 급식이든 뭐 구내식당에서 드시든 저희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든 전부 GMO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2001년도에 그 강의를 듣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면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뭘까? 그 생각해낸 것이 저희가 콩이었고 네. 그리고 발효식품이었습니다. 네, 콩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 콩 이야기는 다 2부 순서에서 하더라고요. 네. 1부를 정리하면은 저는 이경의 열사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바쳤던 가장 큰 이유는 그때 애쳤던 것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WTO kills farmers. WTO가 농부들을 죽인다. 맞습니다. 농부들의 삶이라는 것은 먹거리를 해서 자기 땅에 남을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국가의 보조금을 강제로 철폐하도록 하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해서 세계를 다국적 기업들이 지배하던 거기에 대한 한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이 방송을 시작한 목적은 순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겁니다. GMO가 갖고 있는 생산성을 크게 하고 병충해나 제초제까지 이길 수 있는 강한 품종을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성공한 거지만 우리의 먹거리인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굉장히 됩니다. 우리 이삭비 시인님이 다음 시간에는 이 함신내 그 콩을 보면서 콩시를 썼다고 들었는데 2부 순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방송을 마치면서 마음속에는 GMO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부 순서에서 여기에 대안으로 이 어려운 우리 어쩔 수 없이 수입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모색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함정희 대표님의 살아온 이야기와 또 철학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우리 황홍규 광주 부교육감을 역임하시고 또 전라북도 부교육감도 역임하셨죠. 현재는 한국대학교 교육예비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감님 때 만나 뵀는데요. 아주 교육 철학이 확실하시고 특히 학교 현장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 PC님도 한번 뵀었죠? 네. 그 인상이 어떻습니까? 호인이시고요. 철학이 확실하신 분같이 느껴졌습니다. 네, 저희한테 기억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인지 도전해라.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문제보다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더 문제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역동성을 강조했던 분이신데 지금은 한국대학교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황홍규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맙습니다. 1부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때 콩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던 사연으로 우리 토종콩 음식인 두부, 청국장, 된장, 콩물을 위주로 하여 함신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잊혀져가는 전통 한식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
전국을 뛰어다니며 좋은 재료를 구하고 모든 양념을 국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재래 양념,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등을 직접 앞마당 장독대에 담그며 조청, 참기름, 생들기름을 사용하여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신 고유의 맛을 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녀는 안학수 박사의 교지를 받든 독립군이었고 남편은 국산 콩을 억압하는 압제자였던 셈이다. 안 박사까지 동원해 기어이 남편을 이겨먹은 함정희 씨. 마침내 국산 콩 두부업체 개업식을 가졌고 안학수 박사를 자문으로 모셨다. 처음엔 거들떠보지 않던 남편도 서서히 마음을 바꾸었다. 내가 마늘을 참 좋아했고요. 콩도 좋아했는데 요즘 암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 애도 가족도 저희 가까운 친척도 암으로 많이 사망을 하셔가지고 그거 어떻게 저라도 좀 분풀이를 하고 싶었어요. 함정희 씨에게 신지식인상을 안겨다 준 것이 바로 이 마늘 청국장 환이었던 것이다. 함신의 밥상은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콩 맛을 지키고 전통 한식을 재현하고 또 잊혀져가는 양념, 간장, 된장 등을 직접 담아 차린 우리 한식 밥상입니다. 음식이 해독제이며 항암제라는 걸 실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며 애쓰는 함신의 밥상이 되겠습니다.